포스테코글루 잘린다. 감독 경질 오른쪽 화살표 교체 가능성 등장. 토트넘 지분 인수에 달려. 토트넘 호스퍼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보내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구체적인 대체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풋볼 365는 14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에디 하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대체할 수 있다. 하우 감독은 토트넘으로부터 매력적인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뒤를 이을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감독 교체설이 나온 이유는 영국 출신 사업가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토트넘 지분을 일부 인수할 거란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더선은 지난 13일 스테이블리와 그의 자금 담당자들이 토트넘에 투자할 경우 하우 감독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대체자로 앉힐 수 있다며 스테이블리는 토트넘 인수에 나서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동과 부유한 인물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재 토트넘의 가치는 24억 2천만 파운드, 약 4조 2729억 원로 평가된다. 스테이블리가 구단 지분 25%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6억 5천만 파운드, 약 1조 1476억 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리는 영국 출신 사업가이자 축구 경영인으로 남편 메흐다드 고두시와 함께 지난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PIF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탠 인물 중 하나다. 젊은 시절부터 레스토랑을 경영한 천생 사업가였던 스테이블리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중동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특히 중동과의 커넥션이 짙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8년 중동 왕가의 바클레이스 투자와 셰이크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 인수 등이 그의 작품이다. 스테이블리 중동 커넥션은 지난 2021년 PIF가 뉴캐슬을 인수하기 위해 나섰을 때에도 빛났다. 초기에는 스테이블리가 직접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PIF를 뉴캐슬과 연결시키면서 중개인 역할을 했다. PIF가 뉴캐슬을 인수한 이후에도 스테이블리는 현 뉴캐슬의 수뇌부를 구축하는 데에 힘썼고 경기장과 훈련장 일부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3년 동안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사회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단 운영을 맡았던 스테이블리는 지난 7월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넘기고 돌연 사임했다. 하우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또 대표팀 사령탑으로 노리는 젊은 감독이다. 하우 감독은 본머스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후 2021에서 2022 시즌 뉴캐슬 감독으로 부임해 11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2022-2023 시즌에는 무려 4위를 차지하며 지도력을 입증했고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7위에 오르는 등 뉴캐슬을 다시 강팀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지가 그리 좋지 않다. 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새로 부임한 폴 미첼 스포츠 디렉터와도 불화를 일으켜 뉴캐슬을 떠날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스테이블리는 평소 뛰어난 지도력을 눈여겨봤던 하우 감독을 데려오겠다는 계획이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인사이더는 스테이블리는 하우 감독을 데려오고자 한다. 토트넘에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우 감독이 스테이블리의 감독 선호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더보이오스퍼 또한 스테이블리는 토트넘 감독을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는 경질 위기에 직면했다. 성적 반등에 실패할 경우 팀을 떠날 수 있다. 스테이블리는 하우를 대체자로 여기고 있다. 고 하우 감독이 토트넘 새 감독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화끈한 공약을 통해 토트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계획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꽤나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의 전술 스타일에는 크나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토트넘 팬들은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개막전에서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무승부를 거둔 토트넘은 에버턴을 4에서 0으로 완파하며 흐름을 탔으나 뉴캐슬, 아스널에 연달아 패했다. 이후 리그컵, 우에파 유로파리그까지 더해 공식전 5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했지만 브라이턴 원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3역전패를 당하며 다시 가라앉았다. 지난 시즌 초반 리그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던 때와 비교하면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적도 아쉽다. 스테이블리가 감독 교체를 고려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물론 스테이블리가 토트넘의 지분을 확보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하우 감독 선임은 그저 루머로 지나갈 일이다. 그러나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구단주의 위지에 따라 감독은 교체될 수도 있다. 2. 승호야. 같이 PL 가자. 점산부 수준 아닌 백승호와 재계약 오른쪽 화살표 버밍엄 야망 보여줘. 이와타와 호흡 기대. 버밍엄 시티와 동행을 선택한 백승호는 향후 핵심 선수로 입지를 더욱 굳힐 듯 보인다. 영국 풋볼리그 월드는 12일 이하 한국 시간 버밍엄은 이적 시장에서 현명한 거래를 했다. 단기 목표는 승격인데 더 큰 야망을 보유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은 버밍엄의 목표로 가는데 핵심이 되는 백승호와 이와타 토모키를 보유했다. 둘은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타는 셀틱에서 합류해 바로 버밍엄에 적응을 했고 백승호가 남으면서 훌륭한 미드필더 조합을 구성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둘이 합쳐봐도 잉글랜드 리그1, 3부 리그 수준보다 더 뛰어나다. 백승호는 기술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공을 잘 다룬다. 점유를 하는데 익숙하며 빠르게 전개를 할 수 있다. 데이비스 감독 스타일과 딱 맞다. 또한 공이 없을 때도 훌륭하다 고 이야기했다. 백승호는 바르셀로나, 지로나, 다름슈타트 등에서 활약을 하다 전북 현대로 왔다. 전북에서 맹활약을 했고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가 브라질전에 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쳐 이름을 더 알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차출됐고 주장 완장을 차며 활약을 했다. 금메달 획득으로 군면제가 됐다. 지난 겨울 챔피언십에 위치했던 버밍엄으로 이적했다. 후반기를 뛰며 버밍엄 잔류를 위해 애썼는데 결국 강등이 됐다. 버밍엄 강등에도 뛰어난 활약을 했던 백승호는 이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버밍엄은 내보내지 않았다. 결국 백승호는 리그1에서 뛰게 됐다. 백승호는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으며 데이비스 감독은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버밍엄이 리그1에서 치른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공격 포인트는 1도움뿐이나 경기 영향력이 대단하다. 다른 수준을 보여주면서 버밍엄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고 데이비스 감독도 매경기 칭찬을 했다. 버밍엄은 백승호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백승호가 구단과 계약 연장에 서명했다. 2028년 6월까지 미래를 약속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겨울에 이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버밍엄과 동행을 선택한 백승호는 버밍엄과 새로운 계약 체결하게 돼 정말 기쁘다. 새 시즌이 시작됐으니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 플레이를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며 재계약 이유를 밝혔다. 백승호 재계약은 버밍엄이 프리미어리그 복귀 열망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와타와 최고의 호흡을 보이며 공격, 중원, 수비 모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백승호가 남는 건 버밍엄의 엄청난 힘이다. 풋볼리그 월드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들이 백승호, 이와타 중원 조합은 당장 이번 시즌을 넘어 차후 시즌에도 버밍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풋볼리그 월드는 백승호와 이와타는 지능적으로 경기에 접근하고 에너지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준다. 단 5경 기만같이 뛰었지만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고 더 위 수준의 파트너십이다 고 하기도 했다. 3. 난 왕따를 당했었다. 매일 밤 울었어. 아무도 나랑 말 안 해. 오른쪽 화살표 이적 후 7경기 7골 역대급 활약. 사무 오모로디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힘겨웠던 생활을 드러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오모로디온은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아틀레티코 시절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틀레티코에서 나는 매일 밤 울었다. 내 가족 모두 고통을 겪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혼자 훈련했다. 선수라는 느낌도 받지 못했다. 정말 힘들었다. 아무도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구단의 스탠스를 알고 있었다. 라며 아틀레티코에서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힘겹게 드러냈다. 오모로디오는 스페인 국적의 스트라이커다. 193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부드러운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영향력을 보여준다.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준수하고 동료와의 연계 능력도 갖추는 등 완성형 공격수로서 잠재력을 보유했다. 그라나다를 거쳐 2023년 아틀레티코로 이적했다. 이적하자마자 알라베스로 임대를 떠난 그는 리그 34경기에서 8골 1어시스트를 올리며 프로로서 가치를 증명했다. 이에 첼시가 관심을 보였고 이들은 니콜라 잭슨의 부담을 덜어줄 공격수로 그를 낙점했다. 첼시행 가능성은 충분했다. 로마노는 이적이 확정될 때 쓰이는 시그니처 멘트인 히어 위고를 언급하며 오모로디온의 첼시 이적을 알렸다. 하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틀레티코가 첼시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기 때문. 스페인 매체 엘 치링키토의 마르코스 베니토 기자는 첼시는 오모로디온의 권리 50%를 사고자 했다. 하지만 선수는 이 행위가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여겼고 제안을 거절했다. 첼시의 향후 제안도 모두 거절됐다. 라고 밝혔다. 첼시 행위 무산됐지만 오모로디오는 아틀레티코에 남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적을 추진했고 1,500만 유로, 약 200억 원, 라는 저렴한 금액에 포르투로 이적했다. 포르투에서 그는 역대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7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멀티골을 넣으며 팀의 무승부를 이끌었다.